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이 넥서스 뮤추얼입니다. 보내주신 글하고 메모들 보니까 이게 전통적인 보험이랑은 상당히 다른 방식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랄까.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가는 탈중앙 보험 프로토콜이죠. 네. 그래서 오늘 목표는 이 독특한 상호보험 모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특히 그 스마트 계약 위험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는 겁니다. 그렇죠. 중앙기관 없이 커뮤니티가 서로의 디지털 자산을 보호해주는 모델이니까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결국 핵심은 위험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 이제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푸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일단 넥서스 뮤추얼이 정확히 뭔지 그거부터 좀 짚어볼까요? 이더리움 기반의 탈중앙 자율 조직 DAO라고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요? 네. 뭐 쉽게 말하면요. 회원들이 돈을 모아서 그러니까 일종의 공동 기금을 만드는 거예요. 아, 기금을요? 네. 그리고 이 기금으로 회원들 중에 누가 예를 들어 스마트 컨트랙트 해킹이나 버그 때문에 손실을 봤다. 그럼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거죠. 아하, 별도의 관리자 없이 그냥 코드랑 커뮤니티 합의로 운영되는 시스템입니다. 회원들이 직접 관리하고 보상까지 한다니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이 시스템을 실제로 움직이는 건 누구인가요? 그 NXM 토큰 보유자 회원들이라고 하셨는데 역할이 좀 궁금해요. 네, 이 NXM 토큰이 그냥 뭐 투자 자산 그 이상이에요. 이건 가진 회원들은요. 보험 가입은 기본이고요. 네네. 어떤 스마트 컨트랙트가 안전한지 이걸 평가하는데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또 보험금 청구가 딱 들어오면 이거 지급할지 말지 투표로 결정하기도 하고요. 와, 역할이 많네요. 네. 여기서 특히 그 리스크 평가자, 영어로는 리스크 어세서라고 하죠. 아니면 언더라이터라고도 부르는데 이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리스크 평가자. 그게 약간 전통보험의 심사역 같은 건가요? 근데 중앙기관이 없는데 위험 평가는 어떻게 하죠? 아, 이 스마트 계약은 안전하다. 이 판단을 누가 어떻게 내리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이 넥서스 뮤추얼 모델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면서 핵심이에요. 네. 이 평가자들이 특정 스마트 계약, 예를 들면 뭐 에이브나 커브 같은 유명 디파이 프로토콜 있잖아요. 네, 알죠. 이게 안전하다고 자기가 판단하면 자기 NXM 토큰을 그 해당 계약에 스테이킹을 합니다. 스테이킹이요? 자기 돈을 직접 건다고요? 네, 맞아요. 일종의 보증금을 거는 셈이죠. 이거 안전해 하고요. 와, 아니 위험 부담이 상당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죠? 당연히 보상이 따르니까요. 아, 보상. 네, 이 평가자들이 NXM을 스테이킹을 해줘야만 다른 사람들이 그 계약에 대한 보험 상품에 가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하, 그렇군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내면 그 보험료의 일부가 해당 계약에 NXM을 스테이킹한 평가자들한테 수익으로 돌아가는 구조예요. 와, 그럼 자기 판단력으로 돈을 버는 거네요. 그렇죠. 자신의 분석 능력, 그게 곧 수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진짜 시장 논리가 딱 작동하는 거죠. 이야, 신기하네요. 근데 만약에 그 판단이 틀리면요. 보증 섰던 스마트 계약에서 사고가 터지면 어떡해요? 그땐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아, 만약에 보증했던 스마트 계약이 해킹당하고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 투표를 통해서 보험금 지급이 결정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계약에 NXM을 스테이킹했던 평가자들은 자기 토큰 일부를 잃게 됩니다. 읽는다고요? 네, 잘못된 판단에는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스템이 정확한 위험 평가를 하도록 유도하는 핵심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확실하네요. 그럼 이제 일반 사용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과정은 좀 어떤가요? 저 같은 사람도 쉽게 가입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할 때 간단한 신원 확인 절차, KYC AML이라고 하죠. 그거랑 소정의 이더리움 수수료가 필요해요. 아, KYC가요? DAO인데도 그게 필요한가요? 네, 그게 좀 의아하실 수 있는데 이게 아마 규제 준수나 뭐 다른 금융 시스템과의 연동 문제 때문에 필요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하, 네. 아무튼 회원이 되고 나면 NXM 토큰을 사서 이제 보호받고 싶은 스마트 계약을 고르는 거죠. 그리고 원하는 보장 금액이랑 기간 설정해서 보험 가입하면 됩니다. 보험료는 이더리움이나 뭐 DA 같은 스테이블 코인 아니면 NXM으로도 낼 수 있고요. 주로 어떤 걸 보장해 주나요? 주로 이제 코드 오류나 해킹으로 인한 직접적인 금전 손실 그런 걸 보장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뭐 페리티 해킹 같은 사례들 있잖아요. 아, 네네. 그럼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해요?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커뮤니티가 결정하나요? 네, 맞습니다. 청구가 딱 겹수되면 XMM 회원들이 투표를 해요. 그래서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일종의 집단 지성에 기반한 의사결정인 거죠. 물론 막무가내로 청구하는 걸 막기 위해서 청구가 좀 부당하다 이렇게 기각되면 청구인이 페널티를 받는 제도도 있어요. 상당히 흥미로운 시스템인데 그래도 완벽해 보이지는 않아요. 어떤 위험들이 좀 있을까요? 네, 뭐 당연히 위험 요소들이 있죠. 우선 NXM 토큰 자체의 가격 변동성, 이게 꽤 클 수 있다는 점. 토큰 가격이요? 네. 그리고 또 커뮤니티 투표가 너무 보수적이어서 정당한 청구인데도 거부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넥서스 뮤추얼 플랫폼 자체에 스마트 계약에 혹시 버그가 있을 가능성, 이것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무엇보다 이 시스템은 결국 그 리스크 평가자들의 분석 능력하고 또 투표자들의 집단적인 판단, 여기에 크게 의존한다는 좀 본질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한번 종합해보면 넥서스 뮤추얼은 결국 중앙화된 보험사의 역할을 커뮤니티와 시장 논리, 특히 그 리스크 평가자들의 어떤 금전적 인센티브와 책임 구조로 대체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네. 전통적인 보험 계리 모델하고는 다르죠. 대신에 개인들의 위험 분석 능력, 그리고 집단 지성을 활용해서 위험을 평가하고 자본을 모으는 방식인 거예요. 과연 이 분산된 신뢰 모델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효율적일지 또 지속 가능할지는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뭐 아주 큰 손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때 어떻게 대응할지가 좀 관건이겠죠. 네.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만약 여러분의 소중한 디지털 자산을 보호해야 한다면 오늘 살펴본 이런 커뮤니티 기반의 위험 평가와 보상 시스템을 기존의 전통적인 보험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은 과연 어느 쪽을 더 신뢰하시겠습니까? 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